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컴퍼니는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장비주입니다. 무슨 제조를 장비하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ASML 같은 기업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런 거 절대로 보지 말자. 단, 사이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사이클. 그 사이클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조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는 무조건 설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비주와 소재주가 같이 뜨고 장비주가 먼저 죽어버리고요. 그 뒤에 소재주가 시세를 이어갑니다. 이 내용을 2차 전지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비슷하긴 합니다. 상황이 조금 다른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에요. 뭐냐? 2차 전지는 이제 태동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성숙했죠. 그래서 장비주에 대해서 내가 잘못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미래컴퍼니가 지금 장비주에서 앞으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반도체 이후엔 뭘까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디스플레이 자체가 소재가 아니라 장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반도체는 이게 장비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하나의 부품입니다. 반도체만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인가요?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급등을 합니다. 왜 그래요? AI 반도체는 엄밀히 따지면 GPU인데 GPU만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그 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폼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대비해서 대략 한 17, 18년도 정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비메모리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격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세는 가격 더하기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추가 수요란 뭐냐? 보통 세대가 바뀌면 기존의 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로 대체가 되죠. 만약에 기존에 A라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거에 B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럼 A는 없어지고 B는 새로운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기존에 서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새로운 수요예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16년과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느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첫 번째, 클라우드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버 수요였는데 서버가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로 많이 대체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 가전에 반도체가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PC 수요 그리고 서버 수요 더하기 클라우드가 생겼죠. 그리고 다른 수요까지 생겨버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배 이상 올랐으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입니다. 호재거리, 모멘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추가 시세가 발생했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 나오는 실적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실적은 여기부터는 피크를 쳤을 겁니다. 어디? 주가가 빠지고 나서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요. 하락하면서는 뭐가 된다고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교차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지금 16년도와 17년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끝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근데 우리가 1년, 2년 무한정 보유하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무한정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돈을 얼마 안 넣으면. 그러면 나오는 돈도 얼마 안 되겠죠. 자, 내가 10배 먹으면 뭐 할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배 먹으면 뭐 할 거야? 1억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1억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1억이 절대 적다는 게 아닌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뭘 투자했는데 1년, 2년 만에 10배 수익이 난 이 경험이 평생에 한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 있다. 그것도 운이 좋아서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10배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상장이 아닌 다음에는요. 그래서 비상장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상장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미래컴퍼니는 지금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 우리는 여기서 가격을 철저히 체크하면서 가격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 첫 번째가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그리고 미래컴퍼니의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미래컴퍼니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미래컴퍼니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미래컴퍼니뿐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미국 시장 갔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해요. 뭐가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거 신고가예요. 자, 근데 미래컴퍼니는 지금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모멘텀 따집니다. 그러면 왜? 신고가라는 건 이미 올랐다는 거고 시세가 진행 중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모멘텀을 따져야죠.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AI 반도체. 최근에 TSMC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TSMC에서 발표한 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TSMC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기존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이쪽으로 바뀌고 기존의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수요는 유지. 왜? 클라우드나 뭐 그런 개인용 PC 시장 그리고 뭐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AI 반도체는 그냥 새로운 수요입니다. 수요가 조금씩 처질 수도 있죠.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보고 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미래컴퍼니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앞으로에 대한 설비 투자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끝나거나 설비 투자 진행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왜?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쵸? 그럼 확인했으니까 더 간다? 아닙니다. 더 가는 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돼요. 반도체는 산업 자체가 처음이 아니라 성숙기입니다. 2차 전지는 태동기라고 볼 수 있지만 반도체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무한정 상승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신고가 구간에 거쳐야 되는 매물 소화 과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게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에 매도를 해도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공략하는 미래컴퍼니의 주식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제 2020, 21, 22, 3년 이상의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하락분까지 포함하면 5년 이상의 조정을 마치고 신고가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미래컴퍼니는 22년도 적자였지만 21년도에 흑자 전환의 성공 그리고 22년도에는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익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뭐가 바뀌어요? 매출이 바뀝니다. 매출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파이가 커지려면 어떤 게 돼야 돼요?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성숙된 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돼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AI의 태동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설비 투자로 이어질 테니까 이 설비 투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요. 이 설비 투자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가격 전략이 앞서야 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 마음대로 매도를 해도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인데 그래서 제가 미래컴퍼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미래컴퍼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미래컴퍼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컴퍼니는 장비주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소재보다 시세가 적게 오르고요. 그리고 빨리 떨어집니다. 길지 않다는 거죠. 근데도 제가 왜 미래컴퍼니를 이야기를 드리냐. 장비주가 시세가 나올 때는요. 그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폭발적인 시세는 소재주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가격, 그리고 이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